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컨셔스, 문성림이란 분이 지으셨고요. 미디어숲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20년 7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4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문성림, 뉴욕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회사와 컨설팅 회사를 거치며 20여 년간 약 50여 개 국내외 유명 브랜드 전략을 수립했다. 많은 책이 습관을 바꾸라며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운동을 해라, 새로운 걸 배워라, 칼로리를 조절하라 등등. 물론 책에 적힌 방법을 따라하면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따라하다가 포기하기가 일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책은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의식을 찾아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매번 도전에 실패하고 포기만 하는지 의문을 품고 연구하고 그 이유는 바로 의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1차 의식과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의식인 2차 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삶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은 모두 평생에 걸쳐 2차 의식을 강력하게 사용했다면서 무의식이 지배하는 1차 의식에 의한 삶은 의식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2차 의식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체적으로 새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감각은 즉각적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빨리빨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감각을 만족시키려 한다. 감각은 쓰면 쓸수록 더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 이유는 감각 쾌락에 한번 빠지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어떤 감각이든 한번 좋음을 감지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시킨다. 그리고 다음번 동일 감각이 들어왔을 때 뇌는 이를 미리 알아채고 도파민을 미리부터 분비시킨다. 그래서 한번 맛본 이후부터는 미각이든 촉각이든 시각이든 어떤 감각이든 그 감각을 맛보기 전부터 우리의 기분을 한껏 끌어올린다. 나의 일상, 내 의식이 끌고 가는 걸까? 이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채 감각을 소비하며 살아가도 괜찮은지, 나의 일상이 감각의 의지에 굴러가도 좋은지 멈춰서 생각해 볼 때다. 중요한 점은 나의 본능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의식에 있다고 본다. 뒤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겠지만 2차 의식을 작동시켜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의식적으로 나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어른이 된 내 생활이 습관적으로 굴러가는 건 무의식 때문이다. 제대로 눈치챈 적 없는 이 무의식은 그동안 생리적 현상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감각운동, 신경활동에 의해 우리 뇌에 자동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히 의식하지 않고도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동화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기저핵 때문이다.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 치유하는 뇌를 보면 기저핵은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경세포 다발로 사람이 동작과 생각의 복잡한 연속을 만드는 법을 학습할 때 활성화된다고 적혀 있다. 기저핵은 일상의 복잡한 활동들을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선택하고 시작하도록 돕는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 가령 침대에서 일어나고 씻고 옷 입고 밥 먹고 요리하는 등의 일이 그런 것이다. 참고로 우리는 하루 종일 생활하며 깨어있다. 그러나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깨어있는 거지. 일상의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바다 위를 하염없이 떠다니는 떠돌이 돛단배처럼 그냥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저절로 흘러가는 거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다. 둘째,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감정이나 견해, 사상을 말한다. 철학적 관점에서 의식은 현재 직접 경험하는 심적 현상의 총체를 말한다.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일체의 활동을 포함한다. 습관처럼 살아가는 삶.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 방법이 무엇일지 수년간 고민했다. 마침내 내 삶의 꼭대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의식이라고 판단했다.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내 생각이 바뀐 줄, 내 행동이 달라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인생이 거대한 무의식의 힘에 지배받았기 때문이고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다.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나의 의식이 아닌 채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주 먼 과거 조상들로부터 끝없이 진화되어 온 내 뼛속까지 새겨진 유전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곧 본능이고 본성이다. 바로 이 의식이 내가 첫 번째로 정의하고자 하는 1차 의식이다. 1차 의식에 지배당하다.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구조에 의해 일생을 살며 나도 모르게 내 것인 줄 알고 갖게 되는 의식이 1차 의식이다. 1차 의식은 유전적이다. 자동적이다. 무의식적이다. 그러니 진정한 나가 개입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명쾌한 이유다. 내가 이 책에서 정의하는 1차 의식은 에델만의 동물 생존 반응성에 기초한 1차적 의식을 포함하여 무의식적으로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모든 의식을 통칭한다. 참고로 1차 의식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다시 말해 가정 환경이나 사회 환경 전반에 의해 인공적으로 학습당한 의식마저 흡수하는 것이다. 2차 의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내 앞에 보이는 사물, 대상, 현상 등을 인식할 때 의식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대부분의 사전에 나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인식하는 것이다. 내 앞의 대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인식 혹은 지각이다. 나는 이 책에서 인식이나 지각과 같은 표층적 차원이나 초현실적인 영적 차원에서의 의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2차 의식으로의 접근. 내 진짜 의식은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진정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해야만 작동이 된다. 진짜 의식은 한마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진짜 의식을 1차 의식으로부터 분간할 수가 있다. 이성과 감정, 이 둘을 모두 쳐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최상의 존재가 바로 진정한 내 의식이다. 이것이 바로 2차 의식이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1차 의식에 의해 무방비로 지배당한 채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내 인생의 방향키를 진짜 의식이 쥐어야만 한다. 2차 의식은 가끔씩 나타나서 내 인생의 여러 측면을 예리하게 콕콕 집어 판단하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다시 제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2차 의식을 불러오는 첫걸음은 나를 제대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깥쪽을 향하던 내 시선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남이 아닌 나를 의식하게 해야 한다. 한편 나의 진짜 의식인 2차 의식은 관찰의 조각, 성찰의 조각, 상상의 조각, 계획의 조각, 학습의 조각, 창조의 조각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관찰의 조각. 의식은 관찰의 조각이다. 관찰은 멈춤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던 1차 의식으로 살아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 고요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관찰은 멈추어 집중해서 응시하고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다. 나 자신을, 나의 말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나는 스스로 관찰자가 되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으로 관찰해야 할 대상은 나의 하루를 온통 뒤덮고 있는 나의 생각이다. 성찰의 조각. 의식은 성찰의 조각이다.
성찰은 관찰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관찰했다면 그중 부정적인 면에 대해 더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관찰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다면 성찰은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일이고 다시금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다짐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찰은 사색과 자유가 결합한 행동이다.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파악하는 일은 사색하고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상상의 조각. 의식은 상상의 조각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는 없는 상상하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태어남과 동시에 자연환경, 가정환경, 사회환경이 저절로 주어진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되 살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상상해야 한다. 한편 DNA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삶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꿈꾸는 건 내 마음이고 내 자유다.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의 현실로 반드시 어느 순간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유로움을 폭발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을 살 수가 있다. 계획의 조각. 의식은 계획의 조각이다. 계획할 때 우리의 의식은 마치 건축가처럼 의식의 집을 짓는다. 그런데 계획하는 능력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계획은 꿈을 향한 행동의 설계도다. 꿈을 단계별로 프로세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끊임없이 그 상상의 이미지 범주 속에 넣어야만 이것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계획은 상세할수록 구체적일수록 생생할수록 효과적이다. 아무튼 상상하는 의식의 조각과 계획하는 의식의 조각은 상호작용하며 의식을 쓰게 한다. 학습의 조각. 의식은 학습의 조각이다. 우리의 2차 의식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작동하며 학습하는 만큼 확장된다. 우리의 2차 의식은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자극과 영감의 재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딱 그만큼 강해진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적 실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의식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 오래 보살핌을 받으며 유아기를 보내고 초중고 총 12년의 학교 생활까지 오랜 시간 의무 교육을 받는다. 학습의 기간이 인간에게 이토록 긴 건 그만큼 학습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다. 다른 어떤 것보다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성인이 되고 나면 더는 학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학습하는 것에 의해 우리가 2차 의식을 작동하여 진정한 의식을 찾고 내 인생을 바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창조의 조각. 의식은 창조의 조각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관찰, 성찰, 상상, 계획, 학습의 의식 조각들이 모여 연결성을 갖는 때가 온다. 재결합하고 재탄생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가 열리고 확장되는 계기가 온다. 그럼 어느 순간 새로운 인생이 창조된다. 1차 의식으로 살아가던 자신의 삶에 2차 의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창조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창조라고 하면 예술가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예술이란 것은 광범위한 의미이고 창조는 다른 다양한 활동에도 적용되는 단어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탄생시키는 것도 창조다. 그리고 익숙한 여러 것의 새로운 조합도 창조이다. 한편 창조의 의식 조각은 자신의 호기심과 끈기를 통해 2차 의식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창조의 의식을 사용하는 것은 평소 익숙하게 사용하던 의식의 작동이 아니다. 그래서 2차 의식이다. 이는 평범한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6가지 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공을 거두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들, 혹은 천재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2차 의식을 평생에 걸쳐 강력하게 사용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며 행복해한다. 항상 큰 포부를 갖고 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야망으로도 보이고 헛된 꿈으로도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놀라운 발견을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변화를 만든다. 없던 것을 만들기도 한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모험가들이다. 우리는 모두 의식을 사용함으로써 내 인생의 모험가가 되어야 한다. 내 의식의 확장 범위와 강한 정도에 따라 나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에 맞춘 습관이 저절로 생겨나는 이유다. 내 의식의 확장 범위와 강한 정도에 따라 나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에 맞춘 습관이 저절로 생겨나는 이유다. 내 인생을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의식은 방향이 잡힌 이후에는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 질적으로 우수한 의식은 내 인생을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게 해준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먼 과거 수천 년 전부터 남을 의식하는 버릇이 뼛속까지 스며든 채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그런데 타인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면 내 행복마저도 왠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의 본질이 뒤바뀌는 것이다. 스스로 경험하는 것에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왜곡이 된다. 이 과정에서 행복의 또 하나의 적이 탄생한다. 바로 과도한 물질주의적 가치이다. 저 사람이 행복할 만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남들이 볼 수 있는 구체적 증거들이 필요하다. 내용보다 외형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행복의 외형적인 증거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남을 의식하는 삶은 이제 그만 버리자. 이제는 나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쾌락은 행복일까? 기분 좋은 감각을 추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비는 쉽게 왔다가 사라지는 쾌락이다. 감각을 충족시키는 소비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몇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나쳐서 중독에 빠지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둘째, 나의 꿈의 실현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셋째,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수준에서라면 감각 소비를 통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이고 짧은 순간일지언정 기분 좋은 만큼 작은 행복이 된다. 지금처럼 극도로 힘든 시대에는 필요하기도 하다. 나는 이런 수준의 행복을 여러 개 갖기를 또한 제안한다. 즉, 우리에게는 멀티 소확행이 필요하다. 나를 의식하는 삶은 소확행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행복과 연결이 된다. 의식의 조각들은 관찰, 성찰, 상상, 계획, 학습, 창조의 의식적 활동이다. 2차 의식의 결과물들이다. 감각 소비와 다른 점은 빠르게 왔다 금세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각 소비가 나의 정체성을, 나의 일상을,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향상시켜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2차 의식에 의한 삶은 나에게 한번 행해지면 없어지지 않는다. 나의 정신적, 지적 퇴적물로 쌓인다. 그것이 발효되는 시점을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 능동적인 주체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성취를 일으키고 더 큰 행복을 준다. 그 주체가 바로 2차 의식이다. 2차 의식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새로운 정보, 지식, 경험을 위해 우리는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써야 한다. 나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영감을 주는 것에 써야만 한다. 이런 것들은 감각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쾌락을 준다. 지적인 쾌락이다. 감각 소비가 주는 작은 행복과 나를 의식하는 삶이 주는 조금 큰 행복의 결합이야말로 21세기 현대인의 진정한 행복이다. 감각 소비는 작지만 확실한 즉각적인 행복을 준다. 의식은 꾸준한 행복을 주며 행복이 더 커지고 연속되도록 해준다.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행복을 안겨주고 차원이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두 가지 행복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이 주는 행복. 우리는 지금 현재 감각 소비의 정점을 살고 있는데 지금껏 감각 소비에 에너지를 모두 쏟고 있었다면 그 종류와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감각 소비 중 유독 미각만 극대화하여 발달시키는 소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중 일부는 새로운 감각을 키우는 소비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각은 오감, 즉 다시 말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만이 아니다. 과거 여러 철학자는 육감, 칠감 혹은 그 이상의 감각들이 본능적으로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는 바로 공감이다. 다른 감각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본능이다. 1차 의식에 의한 감각이다. 네덜란드 태생의 동물행동학자이자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그의 저서 공감의 시대의 서문을 탐욕의 시대는 가고 공감의 시대는 왔다라고 시작한다. 프란스 드발은 인간의 본성이 탐욕에 의해서만 진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의 책에서 증명해 보인다. 공감 능력은 우리가 거의 조절할 수 없는 자동 반응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식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공감을 이타심과 연결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다. 공감은 하되 그 능력이 약하면 이타심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상부상조하도록 진화된 마음을 지닌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세상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서 가끔 볼 수가 있다.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단지 주는 것이 훨씬 즐겁고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감각을 더 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수준의 의식 세계로 더 큰 행복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무의식적으로나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특히나 어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의식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의식을 찾아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차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의식이 바로 1차 의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2차 의식은 창조적인 의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셨던 분들, 숱한 자기계발서를 읽어오셨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